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주역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주역고는 작년에도 그래왔지만요, 이렇게 1학기 중간고사나 또는 2학기 중간고사나 이렇게 중간에 시험을 안 보는 경우를 2년째 가져가면서요, 진도가 타 학교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난이도는 별 5개 중에 2개 줬다고 해서 우리 학교 쉬웠네 이 느낌이 아니고요. 우선은 지금 신경계부터 감수분열까지 받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여져요. 지금 이제 물론 이번 연도에 시험을 본 친구들도 보겠지만 이 내신 분석 리포트는 내년 2025년도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실 거잖아요. 이 주역고 친구들은 생명과학 원과 관련돼서는 학교 선생님께 명확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시행 유무와 그 다음 어느 범위까지 볼 건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즉 겨울방학 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저희 학원에서 주역고 반을 따로 깔아서 실행을 했는데 물리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학원들에서 주역고 반을 따로 깔아서 실행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있을 경우에는 진도가 안 맞아서 생명과학 공부가 어려울 걸로 보여져요. 보통 신경계 항상성 방어 같은 경우는 타 학교는 1학기 기말 때 다 봅니다. 그러니까 2학기 중간 때 이걸 보는 경우가 참 많지 않죠. 올해는 주역고, 백신고 정도만 이렇게 봤어요. 객관식 2, 3, 20문항의 논술형 4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수특 합형에서 유사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범위가 뒤로 밀리다 보면 학생들이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이 좀 어려웠다고 보셔야 되겠죠. 100점이 그래도 4명이나 있었고요.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 2등급이 나눠진 걸로 보여져요. 특이사항에도 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써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1학기 중간고사 보지 않았고요. 1학기 기말 때, 그것도 1학기 기말 때 또 길게 보지 않고 다 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정도까지인 처음 생명과학 특성부터 근수축까지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진도가 많이 느린 편이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저희 학원에서 주역고, 백신고반을 따로 운영을 했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2학기 중간고사도 안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2학기 중간고사는 또 보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유전에 대한 대비할 시간을 좀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유전에 남아있는 어려운 부분인 사람의 유전 가계도, 다인자, 그 다음 유전병, 심지어는 생태계까지 다 본다고 하기 때문에 2학기 기말 대비도 또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난이도가 너무 높은 문제는 출제하기 어려울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고3이 되어서 생명과학원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2학년 때 고난이도 문제를 안 다뤄봤기 때문에 고3이 돼서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딜레마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신경계에서 6문항, 객관식 5문항과 논술형 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1번부터 알츠하이머나 근위축성 축삭 경화증 같이 신경계의 이상 질환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면서 물론 이게 수능 특강에도 있고요. 공부를 좀 설명을 해드리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공부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 있는 문항이 1번부터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도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자료 해석인 부분이 많아요. 언어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보기 어려운 형태였거든요. 3번, 4번 문항이. 그러다 보니까 또 처음부터 기가 많이 죽거나 긴장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성은 6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나 객관식 5문항, 논술형 1문항이었고요.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근데 9번 문항 같은 경우가 뇌하수체 후엽 이상이나 콩팥 이상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이렇게 항상성에서 이상 또는 호르몬 분비 문제가 있는 문항들이 또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 연습을 내신 대비 기간에 좀 하셨다라고 하면 수월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프 해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체 방어작용 혈액형 문항은 객관식 4문항, 논술형 1문항 출제가 됐고요. 수특이나 내신기출 형태의 문항이었어요. 3번의 혈액형이 아무래도 사람의 유전에서 나중에 또 나오는 상황이라서 혈액형이 전통적으로 좀 까다로운 편이어서 주엽도 이번에 논술형 3번의 혈액형이 좀 어렵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내신기출에서 많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풀어왔기 때문에 잘 적응한 걸로 보여집니다. 염색체부터 세포분열까지가 7문항 출제가 됐어요. 객관식 6문항, 논술형 1문항.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단원별로 논술형 1문항씩이 꾸준히 출제가 됐고요. 18번, 20번, 논술형 4번 정도가 보통 이제 감수분열까지가 이렇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킬러로서 작동하는 것이 종상성 성별 찾기, 염색분체와 DNA 상대량, 핵상과 유전자. 이게 고3 학평 수능에서도 킬러로서 작동을 해요. 그 부분에서 고난이도까지 학생들 나눠주고 직보 때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까다로운 편이긴 했습니다만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진도가 밀렸을 경우에는 너무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죽기보다는 중급 난이도 정도에서 수특 2점짜리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나눠주는 내신기출 문제에서 충실하게 기본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시험 문제 대비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